최고의 아나운서이자 여대생들이 닮고 싶어하는 여자 1위인 김주하 앵커. 김주하 앵커는 MBC 간판 앵커로서 많은 인기를 누려왔는데요. 그런 김주하 앵커의 결혼 10주년을 앞두고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혼 소송의 가장 큰 이유가 폭행으로 처음엔 알려졌습니다. 김주하의 지인으로 알려진 A씨가 이혼 내막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김주하에게 폭행을 가해졌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번지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다고 하죠. 알면 알수록 충격적인 남편 강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 이미 결혼한 적이 한 번 있었으며 이혼 시점 또한 김주하 앵커와 결혼하기 무려 2달 전인데다가 이 사실을 김주하 앵커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씨와 전 부인 장씨는 1년 동안 이혼 소송이 있었고 김주하와 교제 당시에도 이미 그의 법적으로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씨가 결혼을 미국에서 해서 한국에서는 기혼 여부를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강씨의 어머니자 김주하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미국 서류를 위조해서 싱글이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김주하 앵커는 그 사실을 무려 2006년도에 첫 아들을 출산한 뒤에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아이까지 출산한 직후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혼했던 사실을 감쪽같이 숨긴 데다가 심지어 아내와 아이를 폭행까지 하다니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짓만 골라서 해댄 것 같아요. 강씨는 가수 송대관 씨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송대관도 마찬가지로 강씨의 이혼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한 거 아니냐면서 비난의 화살이 송대관 씨 쪽으로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알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척 함께 숨겨온 거라면 참 창피한 짓이 많네요. 함께 식사 자리도 마련하고 자주 보는 듯 했는데 그렇게 볼 때마다 미안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주하의 시어머니인 이씨도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교회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시어머니가 조종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들의 결혼증명서까지 위조하는 건 진짜 무슨 사랑과 전쟁에서만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로 벌어졌다니 더 놀랍네요. 이 사실을 알고 김주하 씨가 한동안 충격과 배신감에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아들을 생각해서 이혼만큼은 참았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강씨와 김주하 아나운서의 이혼 재판이 1차 조정, 2차 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강모 씨는 혼외 자식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미국으로 간 강씨는 그곳에서 현지 교민인 여성과 교제를 통해 혼외자를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더한 것은 김주하 또한 이 내연녀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딸이 출산한 날짜를 통해서 계산해보면 이혼 소송을 시작한 9월 이전에 이미 내연녀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강씨는 내연과 아이를 출산하자 옆을 지키며 산후조리 비용까지 모두 냈다고 하네요. 또한 목격자들의 말들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애정 표현이 워낙 진해서 오히려 일반 부부처럼만 보였으며 내연녀는 40대 초반이며 아담하고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를 지닌 미녀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는 와중에도 남편 강씨는 뻔뻔하게 비즈니스 때문에 몇 번 만난 것뿐이라도 변명을 해서 사람들이 더욱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바쁜 김주하를 묵묵히 응원하고 도와주는 멋진 남편인 것으로 알려졌던 것만큼 모두 더 충격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주하 앵커가 무릎팍 도사에 나왔을 때 남편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서 참 그래도 결혼은 잘해서 잘 사는구나 싶었는데 안타깝네요. 최근에는 다른 취재진과 만나서 현재 심경을 밝혔는데요. 대충은 알고 있었으나 워낙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실제로 아이를 낳고도
재판부 앞에서 울먹이면서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고 간통죄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 기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을 정도로 그녀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개인사는 어쨌든 자신의 탓인데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냐고 하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주하 앵커를 참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네요. 강모 씨는 꼭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김주하 MBN 앵커의 이혼 소송 판결에 대해서 대중들은 갑론을 박 중입니다. 대체로 중론은 김주하 앵커가 억울하다는 것이죠. 일단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 판결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 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 판결의 요지는 강 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인정하되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1심처럼 김 씨 45%, 강 씨 55%로 유지했습니다. 김 씨가 연간 1억 원을 벌었지만 강 씨는 연 3억 4억 원을 벌며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판결이라고 판결 이유에 대해 알려졌습니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 씨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으며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남편이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되 김주하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재산 분할을 용인한다는 것이나 결혼관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김주하의 위자료가 적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래서 해당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드라마 속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혼전 계약서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제도에서 얼마나 인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허나 미국의 헐리우드 스타들의 혼전 계약서는 관행적으로 암암리에 사용되어진다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이혼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드라마 속의 혼전 계약서나 헐리우드 스타들의 혼전 계약서라는 것들이 결혼이라는 성스러운 통과 의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주하 앵커의 결혼과 이혼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근의 판결까지를 살펴보면 헐리우드의 혼전 계약서라는 것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란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